이거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좀 틀어놨었거든요. 그 인터뷰의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그 아줌마 나왔었잖아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아주머니 엄청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대기업 임원하다가 나오셨대요. 네. 근데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냥 자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대우받고 어디에 가든 당당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2년이 지나니까 바로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이분의 남편분은 택배 일하고 있답니다. 네. 임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분이 다니시던 회사가 한진해운이래. 한진해운. 물론 이제 작년에 안 좋은 일로 회사가 없어졌죠. 네. 그 전에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렇답니다. 지금 밖에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 유튜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댓글 한번 볼까요, 같이? 댓글 진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회사원에 퇴직 후 현실 모습이네요. 심지어 임원이었는데 노후 준비는 신입사원 때부터 해야 합니다. 네.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전 신혼 때 같이 악착같이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자녀들 사교육에 경제력 소모하지 말고 노후 준비하시길. 하긴 자녀 결혼에 퇴직금 다 쓰는 분들도 계시니 점점점. 여기 저는 50대 중반인데 진짜 간 떨리도록 리얼합니다. 나랑 너무나 흡사해서 기절할 지경 등등 있습니다. 네.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세미나 시작할 때 늘 이런 질문 하나씩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자, 한번 질문 던져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는지. 뉴스킨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이미 성공한 리더들 빼고 그 외에 사업으로 그 외에 진짜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잘 없죠?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잘 없죠? 네. 저도 뉴스킨 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내가 떠올린 사람이 돈 많은 부자 떠올리진 않으셨어요? 대부분 다 그러시죠?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사업하면서 가끔씩 이제 난 돈 많이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질문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잘 사는 방법이 있나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한테 잘 사는 방법이 있나? 내가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있나?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은 뉴스킨 빼고 뭔가 다른 거 찾은 거 있으세요? 찾기 힘들죠. 잘 사는 방법. 근데 이 잘 사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각자가 정의하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흔하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가치가 있다는 일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성공이라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아이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얘가 잘 바르게 자라는 게 나한테는 성공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단 말이죠. 잘 사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성공해냈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돈 얘기를.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데 유리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37입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38이 되네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취업을 했었어요. 취업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 진짜 어려운데 그때도 여전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1년 반 정도 백수로 지내면서 취준생으로 있으면서 힘들게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면 마냥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을 함과 동시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고 이 유효기간이 딱 계산이 되니까 이게 내 남은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보통 요즘 한 30세 정도 취업하죠. 은퇴는 한 55세 정도로 하죠. 그리고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탈날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가 25년 벌어서 45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은퇴 시점에 내 아이들 다 그냥 뭐 장가 시집 보냈다 치고 나랑 내 와이프 둘이만 살아내는데 비용이 한 달에 최소한 얼마 정도 들까요? 한 달에 최저 비용, 이거는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다른데 최저 비용 250만 원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250만 원을 45년치 곱하면 13억 5천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에 의하면 나는 이 은퇴 시점에 이 돈이 안 모여져 있으면 내 은퇴는 비참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로 봤었던 그 분들처럼 택배일 하든지 농사지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체력이 있어야지만 그거 할 수 있죠. 체력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는 내가 은퇴 시점부터 나의 활동과 상관없이 한 달에 한 25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내 은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계산에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이게 다 지켜져야 돼요. 가족들, 나 포함해서 가족들 다 건강해야 돼요. 절대 큰 병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는 잘 피해서 다녀야 되고 가까운 친척 망하면 안 돼요.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망했다 그러면 등 돌리고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애들은 제때 취업하고 지가 알아서 결혼해 줘야 되고 실직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내 수입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서 다 지켜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정도 모으면 내가 노후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100세까지 안 살고 80까지만 살고 죽을래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 병 걸려도 내 마음대로 죽기 힘들죠. 이제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냐면 만약에 이제 다 늙었어. 이제 내 친구들 다 같이 한 80 노인네들이 됐어. 근데 내 친구 누가 암이 걸리잖아요. 심각한 암에 걸렸어. 친구들이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근데 여기 또 빠뜨린 게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이제 30대, 20대, 30대, 40대인데 혹시 내 부모님이 노후 준비 자기네들 거 확실하게 해놨다 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들까지 책임지든지 아니면 불호자가 돼서 등 돌리고 살든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심각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돼요.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억 5천의 자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매달 250만 원 이상씩 들어오게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활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250만 원 한번 만들어보자. 이 비활동소득을 만들어보자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이 시간 할 거예요. 비활동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이 호수에서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두 청년이 이 물공급으로 돈을 벌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은 이렇게 물통을 놔두고 한 청년은 파이프를 연결해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물통을 놔두는 이 청년이죠. 근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잘 살게 될 청년은 누구죠? 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청년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들 이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맞는 방법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선택을 못하냐면 일단 이런 파이프라인 건설하려면 내가 뭐 어떤 자본을 땡겨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건설하는 동안에 나는 다른 소득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닥치면 그때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봉투 청계보다 파이프라인 하나가 낫다. 활동소득보다 비활동소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연기를 추구하는 모든 직업군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활동소득입니다. 100% 활동소득이거든요. 비활동소득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내가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이 나온다든지 비활동소득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렸죠. 내 주변에 부자 있느냐고. 없죠.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들 직장 생활하고 타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여기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투자가 보면 넘어가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사업가 분면을 먼저 뛰어들었다가 투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여기 사업가랑 여기 사업가도 사장님이고 여기 자영업자도 사장님인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여기 사장님들은 매월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은 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시간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 제목이 결국 사업이거든요. 결국 사업.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정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그 어려운 사업 뭐 아무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들 건데 제가 봐도 그래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업가들, 벤처 기업들 많이 이제 뜨거운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가들 인터뷰 영상을 제가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 커피숍을 차렸어.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입니다. 네. 내가 우리 동네에 세탁소를 차렸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에요. 그걸 사업으로 키우려면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되죠.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년도 매출이 딱 7만 원 났어요. 잠도 안 자고 정말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다 했었는데 처음 했던 아이템은 교육 사업이었어요. 주말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대학생 할 때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받은 상금 같은 걸로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저는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어요. 곧 들어올 팀원들을 위해서 책상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필요하겠네?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사고. 그러니까 회사로서 뭔가 갖춰야 될 것 같은 구색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첫 고객 자체가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돈을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받고 한 건 딱 한 번이었고, 그래서 무료로 해버린 거죠. 저희는 대구에서 8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업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친숙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대학생 때 창업해서 7번의 창업과 실패를 여전히 반복 중인 미텔슈탄트의 조동인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이 만만찮아 보이죠?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빚이 2억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 동안 계속 했었고 매출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시장을 혁신할 수 있으려면 2배, 3배 임팩트 있게 매달 컸어야 했는데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 괜찮은 건가? 우리는 이렇게 작게 성장하고 싶은 팀이 아니라 세상을 거대하게 바꾸고 싶은 팀인데 시장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 팀이 잘못했던 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저는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지연이고요. 서비스 런칭한 지 1년하고 6개월 정도 8명이었던 팀원이 지금은 70명이 넘는 규모로 확장했고 3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전을 증명해가고 있어요. 저희가 임팩트 20번씩 했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전역할 때쯤에 빚이 2억이 넘는 거예요. 입대하기 전까지는 빚이 없었어요. 지역을 맡고 있던 친구들이 이 지역을 가지고 나가서 창업하고 회사에 있다가 나간 직원들의 회사는 더 커지고 역전당해가지고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군대에서도 관심병사였어요. 제가 타령할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빚을 빨리 초과할 수 있을까?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이 특이한 강남구라고 합니다. 저희 작심은 전통적인 독서실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독서실입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우리 독서실에 오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독서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2월에 1호점을 런칭해서 16년에는 10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17년에는 100개, 18년에는 200개, 올해는 300개의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8년도 4월에는 약 55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요. 올해 4월에는 약 150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었는데요. A4용지 뒷면에 기업의 광고를 실어서 대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해보면 좋겠다. 사촌 형이랑 같이 회사를 창업을 하고 8개의 학교에 서비스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넘어야 월급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수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될 상황이었고 카드 돌려먹기에 마이너스 통장이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어요.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고 나가고 기껏 한다는 게 길거리 노점이었냐 오토바이 배달이었냐. 개인 오디오 방송 서비스 스푼라디오를 만들고 있는 취업자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총 5개 국가의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고민했던 때가 2012년도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안드로이드 폰이 배터리가 다 V형이었어요. 회사 사무실에 배터리를 여러 개 충전해놓고 매일 바꿔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 충전된 배터리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배터리를 어떻게 같이 쓰냐 고민을 친동생한테 털어놨더니 실제로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되는 날씨에 길거리에 12시간, 주말에 16시간씩 서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인들스의 강석훈 이사님 홍대 길거리에 보시면서 팀이라면 뭐라도 하지 않겠냐 투자를 받고서 이제 저도 회사를 나오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업하면 원래 창업 멤버들이 다 하거든요. 인원이 적고 해야 될 일은 많다 보니까 재무, 세무, 회계, 마케팅, 뭐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클럽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충전 맡기는 거 직장이신 분들이 전화 주문하면은 갤럭시 S4 배터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배달되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미션이나 비전, 핵심가치 이런 고민들을 현실에서는 꿈도 못 꾸고요. 사람을 치면 생존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미션, 비전 이런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4년 차, 5년 차까지는 생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네. 다음. 흑수저에서 흡수되기 힘들죠. 여자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갔었는데 사이트를 들고 도망갔어요. 거기서 돈도 받고 있었고 직원도 한국에도 한 30-40명 그리고 미국에도 한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굉장히 큰 사무실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뽑았냐? 제가 뽑았죠. 그 사람한테 뭘 하자고 얘기를 했지? 사업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 1년을 어떻게 상황을 메꾸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자산은 다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직원은 6명 정도가 딱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반지하는 돈마저도 없어서 정부에서 이게 창조기업이라고 지원해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복도에 얹혀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첫째 아이를 낳은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잃을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며 이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서른이라고 합니다. 미국식스는 공대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고자 하는 서비스고요. 현재 거래는 월에 한 300억 가까이 정도 10,000개 이상의 도매상들이 저희 사이트에 입점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은 네,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불좀 펴주시고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네. 이러니까 내 딸내미 가진 아빠들이 사업하는 남자친구 데려오면 만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사업으로 이미 성공한 남자를 데려왔어. 그러면 완전 좋아하겠죠.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는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 보세요. 특별한 능력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역경과 고난들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쉽게 도전도 못하고 하다가 그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 평범한 나한테 사업의 기회가 있나? 네. 밖에서 있었어요? 사업 기회 있으셨어요? 저도 군 제대하고 이제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또 이제 경영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 그걸 교수님한테 들고 왔더니 교수님이 괜찮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즘도 이제 많던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원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업진하고 진짜 만만찮아요. 저는 아이디어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저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저를 돕는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몇 개월 진행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접고 취업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네. 또 사업 기회를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평범한 사람들은 사업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업 기회를 찾을 생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업기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비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플랫폼 얘기를 먼저 했어요.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어떤 주체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거래될 어떤 뭐 품목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정해놓죠. 그러면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하고 또 그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 시장을 만들어 온 주체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놓고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 따위에 이제 소득을 올리는 거고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생산자랑 소비자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딱 만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 중에서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네, 여기 생산자죠.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버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우버라는 플랫폼 안에는 내가 내 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급자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택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소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로 들어간 내 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죠? 에어비앤비 한번 볼까요? 내가 남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급자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의 플랫폼 시장이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우리는 사업기회 플랫폼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기회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의 데이터 보면 이 플랫폼 시장에 뉴스킨이 얘기하는 그 아이템 뭐냐? 사업기회. 그러면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사업기회가 필요한 사람은 참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나 우버랑 다른 뉴스킨만의 강점, 뉴스킨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뭔가 나도 줄 게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줄 게 없어. 근데 그 줄 걸 뉴스킨에서 우리한테 이미 부여를 해놨다고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뉴스킨에서 주는 사업 기회를 그냥 공급자로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뉴스킨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이 사업 기회는 엄청난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생산을 여기서 이제 내가 공급자로서 돈을 벌려면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사업 기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사업 기회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또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기회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전달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또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서 나는 레버리지 이득까지 볼 수 있는 게 뉴스킨에서 주는 사업 기회인 겁니다. 뉴스킨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의미도 어떤 거냐면 모든 기업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이 유통되기까지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마케팅 활동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선택한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저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 마케팅 활동을 전적으로 위임시켜 놓고 저희 같은 사람이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 대비 커미션을 주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뭐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나로 인해서 뉴스킨을 알고 뉴스킨에 가입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내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뉴스킨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한테 커미션을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어요. 여기서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면 비활동소득,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활동소득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면. 이게 뉴스킨에서 주는 기회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네트워크. 소비자를 얼마나 내가 구축하고 있느냐가 사실 자산이거든요. 자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거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 대기업이 3개가 있죠. KT, SK, 그 다음에 LG 플러스가 있죠. 이 세 개의 회사가 주로 어떤 걸로 자기네들 자산 평가를 받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1순위거든요. 이게 자산이에요. 우리도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부분으로 자산 평가를 받느냐면 나로 인해서 뉴스킨을 알고 쓰는 사람이 얼마에 따라서 내 자산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밖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그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터전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에서 주는 보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험 보상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뉴스킨 제품 좋다고 소개하면 거기서 일하는 매출의 6%가 당신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보상 빌드 보너스는 뭐냐?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거기서 일하는 매출의 대략 20%를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게 빌드 보너스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5에서 40% 계산 방법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출 기준 20%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네. 비활동소득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죠? 얘들 누군지 아세요? 네, 악동 뮤지션이라는 엄청 이렇게 노래 좋은 그룹이 있거든요. 얘들 돈 엄청 벌고 있어요. 노래만 나오면 막 유튜브 몇백만 뷰 이렇게 뜨는 애들이거든요. 몇천만 뷰. 근데 얘네들은 저작권료, 인세 등 이런 것들이 자기들 수입인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비활동 소득으로 100만 원 정도 벌려면 이자 소득으로는 은행이 약 8억 원 정도 예치해야지만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대략 한 60년 넘게 걸려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요즘 밖에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내가 비활동 소득을 얻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둡니다. 부동산으로는 월 100만 원 받으려면 약 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해야지만 가능해요. 요즘 임대 수익률이 5에서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 임대 수익률이. 그걸로 따지면 4억 원 정도 가져야 돼요. 근데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100만 원씩 30년 넘게 저축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뉴스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뉴스킨 사업으로 100만 원 받으려면 매니아국이 한 15명 정도 구축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축하는 기간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수개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왜 15명이냐? 아까 제가 빌드 보너스 얘기하면서 빌드 보너스는 당신이 구축한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0% 정도가 당신의 소득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산에 따지면 15명이다. 요즘 한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자기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4인 가족으로 칠게요. 4인 가족이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소비하는 총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다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최소 30만 원이거든요. 최소 30만 원. 한번 따져보세요. 씻고 바르고 하는 것들 여자분들 바르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스킨 로션, 선크림만 남자들은 바르는 거 끝인데 여자분들이 이것저것 다 바르잖아요. 플러스해서 건강기능식품 최소한 4인 가족이 각자가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 이 정도만 먹어도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훌쩍 넘거든요. 근데 다 줄여서 30만 원씩만 소비하는 그 고객들 15명 모아져 있으면 내 소비자 네트워크에 모아져 있으면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한 달에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꼬박꼬박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500만 원에 20%,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매니아 고객들.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구매하는 매니아 고객들이 이 정도 갖춰지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제가 보여드린 이런 방법들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각자가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렸어요. 빌드 보너스까지. 마지막 세 번째 리드 보너스가 있습니다. 리드 보너스는 뭐냐? 사업자 네트워크. 당신으로 해서 뉴스킨 사업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5%가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종원이 장사꾼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사업가죠. 네. 지금 이분이 더본코리아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놓고 전국에 1337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분은 각 매장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로열티 수익을 받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300개 하면 얼마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안 되시죠? 이런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4억 원이 없습니다. 4억 원이. 이분이 사업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뉴스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업자들이 이 네트워크가 사업자라는 얘기는 뭐냐? 이 끝에 있는 사업자도
자기로 인해서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들을 최소 수십 명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그룹 안에는 최소 몇천 명의 뉴스킨 소비자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쓰는 총 금액의 5%가 월 커미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있으니까 뉴스킨을 통해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뭐 억 단위의 돈을 버는 그런 성공자분들도 나오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래요. 레버리지를 언급하면서. 레버리지는 뭐냐?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뉴스킨에서 사업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뉴스킨의 사명 선언문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주는 건데 어떤 사업 기회느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주는 게 뉴스킨에서 주는 사업 기회예요. 그냥 단순히 뭐 부수입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가 아니에요. 우버 택시 기사들처럼 진짜 열심히 해야지만 예전에 택시 영업하던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 많은 회사들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무시한 비용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화장품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SK2의 빅테라 에센스 화장품 좋나요? 좋아요. 예. 그 화장품 진짜 좋아요. 저도 뉴스킨 먹을 때는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디 이제 비행기 탈 일만 있으면 면세점에서 그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250ml짜리 한 병이 얼마 정도 하나요? 예, 10몇만 원 합니다. 근데 그게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조 원가가? 찾아보면 기사가 있던데 1180원이에요. 1180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비용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비싼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거죠. 그 화장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밖에 회사들의 특히 화장품 분야 시장에 그런 유통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뉴스킨은 총 매출의 35%를 저희 같은 사업자들한테 주겠다라고 딱 떼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 뉴스킨은 총 매출 기준 35%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데 그 마케팅 비용을 저희한테 다 위임을 해놓고 당신이 얼마만큼 마케팅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라는 게 뉴스킨의 보상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뉴스킨 전체 매출이 2.7 빌리언 달러였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 중에 1.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를 사업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보상으로. 그 비율이 계산해 보시면 거의 40%일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뭐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총 한 1년에 매출이 뭐 매해 다르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40조 원 정도 매출했어요.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 중에 비율로 따지면 약 11% 되는 정도의 수준을 자기네들 임직원들한테 월급으로 나눠줬어요. 11%.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들 월급 적게 받는 수준 아니거든요.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 매출의 기준으로는 11% 정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뉴스킨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진짜 10분의 1 수준으로만 성장해도 진짜 뉴스킨 하는 사람 다 부자 될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GDP 확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결국 뭐냐? 평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뉴스킨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뉴스킨이 미쳤다고 다단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뉴스킨은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한 많은 기회를 주려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인식,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없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들이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정말 비싼 가격에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를 빌미로. 그러면 그 사업의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품질에 말도 안 되게 비싼 제품을 강매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득들을 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먼저 선취하고
회사 공중분해시키고 사라지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밖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됐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뉴스킨이랑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데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라고 우리가 비교가 당하고 안 좋은 인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좀 이렇게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저희 집안이 저희 할머니가 제일 먼저, 저희 외할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 다니셨어요. 외할머니도 뭐 누군가 통해서 이제 전도 당하셨겠죠. 그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죠. 저희 어머니가 또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줬죠. 그리고 저는 저희 딸한테 또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기독교 논리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욕지도라는 섬에서 배 타고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돌아가셨을 때 가보지도 못했어요. 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 한 10년은 된 것 같네요. 10년 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겠죠? 거기 계신 이제 시인이랑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고맙다는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네 딸도 천국 올 수 있고, 네 손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증손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다 네 덕분이다. 라는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할머니 전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 시인한 분은 이 사람한테도 고마워하겠죠. 다 네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도 사실 이런 구조예요. 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충일 부현지사님 아시는 분 계시죠? 저희한테 6대 스폰서입니다. 6대 스폰서. 별로 돈 안 되는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6대 스폰서인데, 뉴스킨 입장에서는 최충일 사장님 때문에 저희가 뉴스킨에 가입했고, 최충일 사장님 때문에 저희가 뉴스킨의 매출을 발생시켜주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매출에 대해서 최충일 사장님한테도 고맙습니다 하고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 보상 구조인 겁니다. 이 다단계 보상 구조를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 노력을 이용해서 위에 사람들 돈 벌어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구조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35% 법적 한계가. 원래는 7대, 8대, 9대, 10대까지 다 인정해주고 싶지만 35%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6대까지 끊어서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게 뉴스킨의 의도입니다. 뉴스킨은 이런 모든 도구들의 전략은 뭐냐?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삶의 질 향상. 사업 기회를 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삶의 질 향상 시키는 엄청난 게 있죠. 에이지락. 에이지락만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이 밖에 나가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에이지락은 뭐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노화를 잠그다는 뜻입니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거거든요. 관련해서 또 동영상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자신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잃고 조작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차를 갖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본질을 타치하는 거죠.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실험도 치료할 수 있고, 수천은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개념이 있을 겁니다. 게놈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한 20년 전에 한 사람의 게놈을 해독하는데 13년이 걸렸고 대충 한 4조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1,000 정도. 그 당시에 1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에 되는 거죠.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 20년 전에 한 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몇백 명 단위로 게놈이 해독이 되죠. 20년 만에 몇백만 배가 늘은 거예요.
2008년, 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놈들이 해독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조기 진단한다든지, 치매를 조기 진단한다든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만 뽑아가지고 보면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무증상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스케일업된 산업은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저는 유니스티의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박종하고요. 벤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념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게 되고 세계 최초로 또 고라니 개념으로 우리나라 표준입니다. 고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 개놈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의 총합입니다. 세포나 사람이나 개나 소나 동물의 가장 본질적인 분자가 뭐냐면 DNA. 이 DNA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생로병사 그 결정짓는 정보들입니다. 그 DNA가 길게 연결이 돼서 30억 쌍 염기서열 하나의 덩어리로 묘사되면 그걸 게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키가 클 수 있는지 작은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그런 기술도 쓰이고요. 뭐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DNA 조그만 덩어리가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정보 처리에 관계되는 다양한 기능도 하고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고 생명체를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을 여러분들이 치료하려면 요즘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 암 타입이 뭔지를 밝혀내요. 거기에 맞춰서 약을 씁니다. 우리들이 먹는 약들, 모든 약들은 미래에 시험 지나면 맞춤형이 돼가지고 자기 유전자 정보, 게놈 정보에 맞냐 안 맞냐를 다 표기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련 분야가 앞으로 엄청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뉴스킨에서 에이지락 기술이 있어요. 안티에이징 기술인데 이건 뭐냐?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과학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이제 점점 저보다 더 체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집중 이제 한 10분만 더 하실게요. 네. 좀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자, 뉴스킨에서 얘기하는 그 에이지락 과학 기술은 유전자에 관련된 건데, 앞으로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빼고 유튜브에 나중에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뉴스킨에서 이 라이프젠이라는 유전자에 관한 저명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 집단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께 되었어요. 플러스에서 그래서 이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업 설명할 때, 수명할 때 PDR 언급하죠. PDR에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PDR 검색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우리 제품명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저는 에이지락 뉴스 스펠을 검색해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에이지락은 영어라서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발현. 이러이러한 베네핏을 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과학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의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 우리 한국에서는 유전자와 관련된 기능들을 홍보하면서 마케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기반되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는 이 내용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공부하셨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 파마니스 창립자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5만여 종의 식품 추출물을 연구했대요. 5만여 종. 즉 어떤 얘기냐? 어떤 식품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5만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5만 가지. 5만 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발견한다 해도 1년이면 360개, 10년이면 3,600개, 100년에야 36,000개거든요. 5만 개는 어마무시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까 라이프젠을 인수하면서 유전자 분석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 다 알게 된 거예요. 플러스에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 몸에 넣었더니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런 것까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제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파마넥스는 식스에서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마무시한 건데 파마넥스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최적의 원료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뭔가 어떤 좋은 기능을 하는 식품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제품 파마넥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내가지고 원료 생산지를 찾아내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원료를. 그리고 그것들을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성 검사를 해서 제품으로 내놓는데 제품으로 내놓기 직전에 기능 검사, 임상 실험까지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정말 오랜 기간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근데 임상 시험이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제품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을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에서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그냥 이런 성분이 이렇게 좋더라는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어도 다 제품화 시킬 수 있대요. 이런 임상 실험을 생략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의 제품은 다른 회사들에서 내놓는 제품은 완전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어떤 부분이 단점일까요?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야. 네, 그죠?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최적의 원료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불투명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로비브라는 그 회사를 인수한 걸지도 몰라요. 그로비브는 환경제어식 농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 종류의 농업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로비브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거든요. 이 농업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 일단 물을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최대 95%까지. 그리고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과거 똑같은 수확량을 기대하는 수준의 면적이 과거 대비해서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축구장 하나의 논이 필요했다라면, 밭이 필요했다라면 지금 한 이 강의자 정도만 있어도 똑같은 수확량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위치 제한이 없어요. 과거에는 논밭이라고 하면은 과수원이라고 하면은 시골에만 있어야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두바이에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씨앗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유해 물질로부터 차단한 시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몇 번이고 계속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씨앗이 할 수 있는 최단을 끌어내서 1년에 몇 번이고 수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력이 엄청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6S 공정을 지키면서 제품들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퀄리티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컨벤션 다녀오신 사업자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저희가 뉴스킨이나 회사에서 본사에서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템들이나 사업계들을 보여줄 줄 알고 기대하면서 미국 컨벤션을 갔어요. 근데 뉴스킨 회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지속 가능 경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는 인식이 돼요. 지속 가능 경영. 이게 원칙,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회사는 불투명하거든요. 미래가. 이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제품 포장 용기를 줄여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제품 그 용기들을 생분해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해서. 플러스에서 뉴스킨에서 지속 가능 경영의 가장 필수는 뭐냐?
우리 사업자들이랑 회사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유튜브 영상 기억하시나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끝이었다는 거죠. 왜 끝이 된 건가요? 회사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네도 회사 경영에 필요한 그냥 일반적인 부품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버리는 그런 부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이 될 수 없죠. 이것도 이런 부분도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속가능 경영 점수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뉴스키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었고 너무 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래봬도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네. 제가 공이학번이거든요. 저기 대연동에 부경대학교 나왔어요. 부경대학교에 ROTC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덜컥 이렇게 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왜 합격이 됐냐면 그때 당시에는 ROTC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1.2대 1이었습니다. 네. 그냥 진짜 뭐 몸에 이상만 없으면 대부분 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군 장교가 됐어요. 아까 제가 섬에 처박혀있을 때 욕지도 않은 섬에서 저희 부대원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화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5년 했어요. 5년 하고 제내 시점에 제가 수중에 6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나왔거든요. 네. 지금 뭐 하시죠? 절대 많이 모은 거 아니에요. 제 목표는 1억 이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힘든 상사를 만났어요. 술 좋아하는 상사. 맨날 그분이랑 그 선배랑 맨날 퇴근하면서 이제 술 마시고 가니까 제 목표는 1억이었는데 한 그거의 60% 정도밖에 안 모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6천만 원을 모으고 나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엄청 근검절약하면서 제가 엄청 철두철미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제 인생 최고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죠? 바로 이분이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가 연애를 2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연애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네, 이제 한 4개월 차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그렇게 싸웠는데 신기하게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는 덜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결국 근본적인 것들은 돈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파짓고 들어가 보니까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이거는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태리 로마거든요. 두오모 성당이라는 그 꼭대기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건데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계단이 좁고 가팔라요. 근데 여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싸웠어.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경치는 봐야 되니까 올라갔는데 그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모르는 한국인 관광객이 굳이 우리 사진을 찍어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진짜 억지로 웃으면 키 달아져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왜 싸우고 올라갔을까요? 돈 때문에 싸웠어요. 이때가 벌써 한 7년 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카롱이라는 디저트가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잘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마카롱 전문 그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저희 아내가 알고 거기를 가야 된다. 갔는데 보니까 마카롱 한 6, 7개 넣어놓고 금액이 한 3, 4만 원 하는 거예요. 당시 제 기준으로 절대 이거는 살 물건이 아니다. 눈으로만 보고 오는 물건인데 굳이 사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었습니다. 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돈 때문인 거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들어보신 분들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네.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회사 퇴근하고 딱 왔는데 집에 못 보던 가구들이 한 4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런 가구예요. 누가 좀 사용하다가 준 것 같은.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앤틱 가구라고 엄청 고가의 가구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구들을 남편이랑 한마디 상의 없이 사는 그런 분. 또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해서 고양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진짜 예쁜 고양이를 검색해서 이 고양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를 저희가 세종까지 가가지고 돈을 80만 원을 주고 데려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밖에 길거리 고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마리 데려오면 되는 건데 80만 원이나 주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포온 사진입니다. 안에 옷장이 항상 완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안에 옷장을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 짜증이 났냐면 아내가 저한테 늘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비닐도 안 뜯은, 택도 안 뜯은 새 옷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옷이 없다니까 저는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그날도 뭐 대판 안 싸웠겠습니까? 네. 돈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신입사원 때 다니던 회사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월급 연봉이 한 5, 6천 정도 됐었어요. 신입사원 때 이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집에 모이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는 돈 쓰는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랑 돈 쓰는 기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돈 버는 기계가 절대 못 이깁니다. 전 실제로 진짜 저희 집 옆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 4층에 오락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랑 이거 해봤어요. 제가 이걸 선택하고 아내가 이 출리라는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제가 다 졌어요. 진짜.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사랑해서 그러는데 진짜 웃는 거죠.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반면에 나에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고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다. 결혼하신 분들 너무나 공감되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 책의 저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제가 이런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 서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가치관들을 서로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경제적 부를 거머쥐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남자인데 저희 아내는 이런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혼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더 많이 벌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업을 선택합니다. 제가 처음 선택한 게 자동차 영업이었어요. 폭스바겐이라는 외제차 딜러를 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보험 영업까지 합니다. 자동차 영업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영업 시장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딜러들이 웬만해서는 어떤 마진을 남겨먹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 좀 이런 마진이 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숨기고 그렇게 잘 팔아야지만 마진이 좀 남지. 정보 다 공개하고 오픈해서는 절대 마진이 남는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 자그마한 물건 하나 살 때도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고 사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차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파는 딜러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안 남는 시장이 이미 돼버렸어요. 또 문제는 뭐냐? 이런 영업들이 매 달마다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면. 그래서 영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 영업들을 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잘 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문제가 뭐냐? 반짝 그렇게 벌 수는 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그렇게 버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뉴스킨 수입은 아까 제가 보상 설명을 드렸지만 나로 인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나로 인해서 사업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업들은 프로 세일즈맨이 돼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제가 보험 영업할 때 하이에나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 보험 영업하니까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굴 만나지?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하루는 대학 시절 알던 후배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제가 먼저 가서 목을 물었습니다. 바로 보험 계약을 받아냈거든요. 근데 걔가 목이 물린 상태에서 저한테 뉴스킨 세미나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내가 잘못 물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늦은 거죠. 그 친구가 토요일 11시에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 센텀시티 이 자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들어줄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긴 오는데 너무 찝찝해서 와이프한테 거짓말하고 차를 일부러 저기 신세계백화점에 대놓고 차 안에 내 지갑, 현금, 카드, 신분증 다 놔두고 핸드폰만 달랑 들고 왔어요. 혹시나 나한테 이상한 거 강매시킬까봐 차단하고 온 거죠. 혹시나 강제로 가입시킬까봐 이제 예방하고 온 거죠. 시간도 11시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혹시나 일로 와서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겁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앞자리 딱 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앞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 넘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들은 강의가 블루다이몬드 곽정환 사장님의 강의였는데 지금은 이미 100만 자매가 되셨어요.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 책 두 권을 언급했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하는 일이 보험일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일인데 돈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저도 관심이 생겨서 책을 찾으러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차를 찾으러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이 책을 삽니다.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아내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제가 4년 반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 책을 읽었는데 모르고 선택해서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을 쓴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주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비활동 소득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벌 수 있는 분면은 여기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는 분면인데 우리가 일로 넘어가려면 진짜 쉽지 않다. 아까 그 사업가들 영상 보셨죠? 진짜 쉽지 않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참고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단 1도 어떤 이익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저희가 4년 반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감사하게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이 보상 설명 3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버는지 오픈해도 될까요? 네. 그거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쉐어 보상은 6%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소비자 네트워크 빌드 보상은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20%라고 했어요. 네. 저희가 4년 동안 저희한테 가입하신 소비자분들이 한 200명이 좀 넘습니다. 200명이. 그럼 200명이 우리가 1대1로 다 만나서 가입시켰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몇십 명 수준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가입하신 총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200명이 우리 제품을 매달 꾸준히 열심히 사서 써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한 4, 50명 정도만 꾸준히 쓰고 계세요. 4, 50명이 꾸준히 쓰고 계신데 그분들이 쓰는 월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최소 1,000만 원 이상.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대충 계산 되시죠? 네. 계산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 돈이 있잖아요. 물론 큰 돈은 아니죠. 막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이 제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비활동 소득자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리드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네트워크의 5%가 있죠.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같이 사업을 하시는 형제단위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4년 만에 하여튼 몇십 명 규모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사업자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시는 매출이 한 400~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400만 원만 잡아도 400만 원에 5% 하면 얼마인가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몇십 개 하면 또 대충 계산되시죠? 네. 그게 저희한테 또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어마무시한 금액은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같은 사업자들이 계속 이 사업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조직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저희 수입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는 불과 4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업을 10년, 15년, 20년 한 분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에 강원도 랠리라는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26년인가 7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뉴스킨을 통해서 받은 누적 커미션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500억 이상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며느리한테 건물 2채를 선물로 줬대요.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게 우리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 사업하고 나니까 저희 삶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제는 좀 인지가 돼요. 누굴 보면서 인지가 되느냐? 제 대학 동기들 보면서 인지가 돼요. 대학 동기들 다 뭐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나아질 기미는 솔직히 한 거예요. 저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 다 제가 케어하거든요. 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듯 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저도 이걸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뭐였냐면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삿짐을 싸는데 이제 박스 테이프를 이제 붙이잖아요. 붙이고 이제 박스 테이프를 이제 가위로 자르는데 뻔히 내가 눈으로 보고 박스 테이프를 자르는데 내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 손가락을 자르는데 잘리는 순간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난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걸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근데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른다라는 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진짜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서 옆에 막 이삿짐센터 아저씨도 막 돌아다니는데 얘기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서 막 지혈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밖에 내 친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뻔히 그 미래가 딱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다른 선택을 안 해요. 뻔히 지금 고통에 들어가고 뻔히 보이는데도 다른 선택을 안 하고 지금 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워라벨 많이 얘기하잖아요. 워라벨. 요즘 젊은 사람들 워라벨 많이 얘기하는데 워라벨 좋죠. 의도는 좋죠. 근데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60세가 되고 70세가 됐을 때 그 워라벨 즐기던 그 순간들을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까? 60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돈이란 거 있잖아요. 내 목숨과 같은 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업을 알아보러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알아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나를 데려온 옆 사람한테 고마워하시고 옆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제대로 된 인생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